예, 정치권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죠. 오늘도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말이에요.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하고 박종준 경호차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공식적인 이유는 없지만 뭐 누구든 다 알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그런다. 예. 그런데 청와대는 더 이상 사퇴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두 사람들이 사퇴하면서 이 총선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예. 더 이상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 총선거 때 임박에 오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당하고 청와대가 이 공천 문제로 대립돼 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니까 오히려 그런 인상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두 사람이 나오고 앞으로 나갈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청와대가 여당의 공천에 특히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표명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내각에서 몇 사람 현역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황운여 장관이라든지 김희정,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든지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여성가족부 또 국토부 장관. 여기는 이 입후보할 것으로 그렇게들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각도 이제 개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가겠다고 이제 그 결심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너 나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은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추가 사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예를 들면 16명 정도 되는 전형지 참모진 중에 최소한도 반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말 뒤집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나 이 정치적인 이 경우는 말이죠. 언제나 100% 실천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상황에 처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요 역대 정부에서요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이 이 총선거 때 한 사람도 안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말이죠. 그런데 제일 많았을 때는 언제냐?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 고생했다는 사람들, 청와대 전부 정치적으로 앞으로 그 입후보 하는데 하나의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청와대 자리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웬만한 사람들, 참 우리가 볼 때는 저 자격도 없다 이런 사람까지 말이죠. 청와대에 데리고 와서 일하라고 자리 줘놓고 이제 총선 때 되면은 나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청와대에 무슨 일을 했다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입후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거의 청와대 수석들이 요다음 총선에 입후보가 하기 위한 경력을 기르기 위해서 청와대 간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력 기르는 자리. 그래서 지금도 이 청와대가 있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이죠. 요다음 총선 때 나온다 하면은 공천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지금은 그럼 일단 수그러들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TK 지역의 현역 의원들 김우성 대표도 현역 의원 컷오프 없다 그러고 청와대도 더 이상 출마할 이 청와대 뭐 참모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대구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걸 믿게 돼 가지고 믿을 사람 없죠. 믿을 사람은 지금 없죠. 청와대에서 더 이상 수그러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나갈 사람 없다. 이 얘기는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없다 이 말이지. 이 여당에서 물갈이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없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물갈이는 이 당의 그런 이 당헌 당규에 의해서 당의 기구가 결정할 문제지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당의 말입니다.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하고 합의한 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걸 거론해 가지고 이 대통령이 마치 여당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이런 인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물갈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청와대가 말이죠. 발언을 자제할 겁니다. 거의 없을 걸로 봐요. 그래 당에서 스스로 하지만은 결국
친박 비박 싸움이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으니까 예. 친박의 발언권이 강화되겠죠. 예. 친박의 발언권이 강화될 그렇다면은 이제 물갈이도 가능하다. 예. 예,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물갈이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 물갈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예. 여쭤보는데 김무성 대표는 사실 이게 국민공천제라든지 이런 것이 현역 의원한테 유리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권력 구도, 당내에 있어서의 권력 구도, 현역 의원들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예. 본인에 있어서의 정치적 미래에 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청와대는 이걸 좀 바꿔야 되게 현상 타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친박들 같은 경우에. 예, 그런데 이거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현상 타파하려고 하는 것은 예. 여당이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정치적으로. 예. 그런데 이거 여당 한번 보세요. 이 4년 전에 공천할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다 이 저 공천에서 100%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장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전부 친박의 100%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친박보다 비박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줬어도 평생 충성 맹세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청와대에서 개입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이 이제 공천을 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공천 준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어도 절반 이상이 반박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년 좀 지나서 은퇴하게 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내년에 되면은 4년간 있게 되는데 다음 권력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계속 공천 못 받아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당의 공천에 내 세력 심기에 위해서 관여한다. 이것은 아무 성과 없어요. 부질없는 얘기예요. 자본만 일치. 예. 자, 그리고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좀 해야겠죠. 예, 예.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시끄러운 게. 예, 예. 근데 그 과거에도 이렇게 여야가 서로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여야의 대립보다 여당 내부, 야당 내부의 대립이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예, 이것은요. 예. 여당이나 야당 내에서 리더십에 있어서 말하자면 스트롱 그립 리더십이 없단 말입니다. 예. 확 휘어잡는 힘이 예, 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입니다. 여당의 총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력하고 여당의 권력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여당은 미국 같은 데서도 대통령을 차지한 그 여당이 말입니다. 협력해서 밀어주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건 공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망정, 예,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 대표라 해가지고 당도 완전히 장악 못하지만 더구나 대통령까지도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들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처럼 그런 강력한 지도력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가야 되느냐? 공정성이 이제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는 공정성 보장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참패하면은 책임지고 지도층이 다 물러났어요. 과거의 전통이.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최악의 패배를 하고도 말이죠. 물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문제고 책임의 문제지 이 지도력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선 후퇴론이 어쨌든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당연하죠. 게 재신임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한 지가 얼마 안 지났잖아요. 아니, 그건 재신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자기네 팬끼리 모여가지고 재신임 받았는데 반대자가 수긍하는 재신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비노 쪽에서 셀프 재신입니다. 이런 표현을 문병 의원이 썼는데요. 근데 비주류 쪽에서는 지금 이선 후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재인 흔들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너무나 복잡해요. 왜? 근데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야당에서 나온 얘기는 문재인 물러나라. 또 내년 총선에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과거에 제야에서 그 야당을 밀었던 원로들까지도 문재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주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요. 문재인 대표 가지고 안 되고 문재인 대표 이 체제에서 공천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 신당 하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 당을 배신했단 말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런 명분을 쌓는 과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언제든지 말이죠. 주류 비주류 있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치열한 것은
결국 이제 철수하고 요다음에 안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가 철수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분당하고 요다음에 좋은 정치에 가자. 이런 식의 명분을 지금 쌓고 있다. 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통합전대와 조기전대 두 부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전대라는 건 바깥에 나가 있는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박준영 전 전남지사 이분들의 신당까지 다 아울러서 전대를 다시 하자라는 것이 통합전대고 그리고 조기전대는 빨리 이거 지도부 해체하고 조기전대 하자는 얘기인데. 조기전대 하자는 얘기는 지도체제 바꿔서 그 공천 매듭 짓자 이거니까 지금 현역들이 나도 공천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통합은 당을 깨지 않고 가야 되겠다 이 얘기인데 그것도 결국 문재인 대표한테 말입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당신 같이 못한다 하는 그 이 분당의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천정배 의원, 뭐 박준영 지사까지 탈당하고 박주선 의원도 탈당했는데 오고 이런 것은요. 그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이 책임질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정당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좋은 정치를 하길 바라는데 그걸 포기하고 과거 구정치 세력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되는 거나 이제 개척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앞서서 이런 방향으로 정치를 해라 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이 보장 안 되면 안 한다? 이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보고 심판해 주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배신자를 심판해 주라는 얘기지만은 국민은 진짜 정치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을 심판해 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통합전대라는 것도 분열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줄 알고 주장하는 분열을 거예요. 위한 통합전대군요. 그러니까 안 된 줄 알고 주장하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되네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물러난다 하더라도 야당은 문제예요. 비주류가 볼 때는 또 당권 싸움하는 것이고 그 당권 싸움하면 100% 화합해 가지고 밀어줄 그런 지도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지도력의 한계고 오래 갈수록 지도력의 한계 체감의 법칙이 지금 야당의 말입니다. 적용되고 있어요. 지도력 한계 체감의 법칙.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